FAT 2급 38회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설명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가 잘못됐죠?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은 재무회계를 이용해서 임금 협상 자료나 본인의 상여금을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이지 업무 배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중 아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차변은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한대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의 건물을 기증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나한텐 건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기증받은 거는 자산 수중이익이에요. 자산 수중이익은 뭡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 발생. 1번은 아니고요. 2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에 뭐가 가요? 현금이 가죠. 현금이 가면 자산이 감소하고요. 단기 차입금, 내가 부채가 있었는데 그걸 갚았으니까 차변엔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가 오고요. 거래처로부터 받으러 온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수취한다는 것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와서 자산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온도 내 자산이었어요. 자산이었는데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종업원의 급여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런 급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비용 발생 급여,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죠. 그러니까는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문제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업용 토지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대변 개정 과목 그랬습니다. 부장님이 토지 처분권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을 때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은 현금을 받으면 현금 200만 원 차변에 오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뭐예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선수금 200.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주면 뭐예요? 선급금.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죠.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1번 당좌예금 해당되고요. 2번 보통예금 맞고요. 3번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3개월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5번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 그랬어요.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기말 재고 자산이 크게 나타나면 매출원가는 줄어요. 매출원가가 줄면 이익이 늘어나죠. 그럼 여러분들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단가 결정 방법 뭐예요? 선입선출법이에요. 여기에선 선입선출법. 항상 매출원가 기말이 대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고 기말 재고와 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익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익이 가장 큰 건 뭡니까? 선입선출법.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선이총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매출 원가는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를 보면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거래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는 미수금, 대변에는 비품이 되죠. 사용하고 있던 책상이니까 비품입니다. 판매용 책상을 팔면 뭐예요?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품이 아닌 거를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음으로 받았죠. 어음으로 받았어도 얘는 미수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 계정은 상품이나 제품 거래 시에만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 발생하는 어음은 만약에 내가 어음을 받았으면 미수금, 어음으로 줬으면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상품 거래 시에만 받으러음과 지급어음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 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의 분류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통장 정리를 한 결과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이자가 들어온 거죠.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돼요. 대변에. 그리고 차변엔 뭐가 됩니까? 보통예금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답은 뭐가 돼요? 대변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은 한 가지입니다. 매출. 매출을 제외한 수익은 다 영업 외 수익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요. 문제 8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에서 답은 기부금이죠. 왜 기부금이냐면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복지단체나 이런 데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 외비용이에요. 간혹 업무랑 관련 있는 데다가 어떠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걸 기부금 처리들 하시는데 그건 접대비예요. 업무랑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9년 결산 시 동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문제 보시면 취득 시점은 2019년 1월 1일이고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220만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잔존가치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시려면 정액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정액법이란 건 뭘 얘기해요? 매년 설정된 금액으로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220만원, 잔존가치 20만원이죠.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200만원이고 나누기 내용연수 5년이죠. 나누면 1년에 얼마씩? 40만원씩만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붕괴 후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현재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60만원이고 받으러 온 잔액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예요? 7천원이죠. 결산 시 대손 예상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2%래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이죠. 그래야 대손 충당금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출 채권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매출채권 잔액의 2%니까 2만 원을 설정을 해야 돼요. 2만 원을 설정하는데 잔액이 7천 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금액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3,0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유형자산이란 건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상품을 얘기하는데 재고자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에요. 토지나 건물이나 비품이나 차량운 방구 같은 거 있죠. 얘들이 유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다음은 상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건물은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관련된 재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선 건물 구입가액 1,000만 원에다가 구입시 중개수수료 10만 원 포함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취득 후에 발생한 화재 보험료 있죠. 화재 보험료는 비용 처리예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아니면 보험료 중에 운송보험료 있죠. 그거는 다 원가에 가산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험료나 재산세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요? 1,0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3번.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카드로 대금 지급한 경우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그랬죠. 기름 넣었대요. 주차비나 도로 통행비나 차 수리비, 주유비, 자동차 검사비 같은 거 있죠. 이런 비용들은 차량 유지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돼요. 그 이유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발비로 무형자산에 속해요. 그리고 무형자산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이제 채굴권이라고 하죠. 무슨 권자로 끝나면 거의 다 무형자산이요. 단 상품권이라고 안 하고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보험료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비용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9년 10월 1일 보험료 6개월분이에요. 1년분 아닙니다. 6개월분이에요. 6개월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미경과분 보험료를 계상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6개월분이 240이면 한 달 1개월당 40만 원씩이에요. 10월부터 6개월이니까 다음에 3월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3개월분만 선급비용이 돼요. 한 달에 40만 원, 3개월치 얼마? 120만 원. 1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년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6개월분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서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네, 문제 푸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